보이시겠어요? 별이. 여기는 별이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누가 저 은하수를 한강에 비유해서 저 지점이 여의도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한수라고도 하고, 한강이라고도 하고, 하수라고도 표현을 하고, 한수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 다 그 나라의 중심감은 다 한수입니다. 그 중국에 이렇게 보면은, 요게 지금 황하잖아요. 네? 이거를, 황하를 하수라고도 했고, 황하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요 태백산이 있어요. 그 태백산 있죠? 여기서 발원해서 내려오는 이 강이, 요 강이 내려와가지고 무안에서 만나는데 이게 한강이에요. 한수라고 해요, 한수. 한수가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가? 무안이죠? 옛날 이름이 한양이에요. 우리나라의 태백산에서 발현하는 강 이름이 뭡니까? 한강이죠? 한수예요. 내려와가지고 만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 옛날 한양이잖아. 남천이라고. 네. 이게 뭐냐? 은하수 개념이에요. 그 나라의 중심감. 그런 개념이다. 정빙하라 그러면은 정빙은 못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천문도를 보니까 그런 이치라는 얘기죠. 네. 자, 또 앉으십시오. 이제 또 불이나트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적도예요, 적도. 요 북극성을 위를 가지고 이렇게 쫙 눌렀을 경우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 꼭지점에서 요게 정중앙이라고요. 지금 천구의 적도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천구의 적도. 근데 태양이 다니는 길은 요걸 빗겨나 있어요. 그래 요게 황도라고 얘기를 해요. 28수는 적도를 기준으로 배치된 게 아니고 어떻게 목성, 화성에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도를 따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칠정이 다니는 길이다. 28수가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요 중심으로. 그래서 칠정이 1년에 한 번씩 28수를 관찰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백철 서장님 이거 아셨죠? 이해 잘 갔습니다. 그리고 병란 할 때는 군사병자도 질병병자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당연하죠. 근데 요 뒤쪽에 28수 여기는 전부 다 국가와 관련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궐 내에 있는 통치자들 관련된 관료들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요게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이거 확대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요만한 겁니다. 여기는 전체 관련, 나라 전체 운영과 관련된 거. 근데 28수로 내려오면은 이제 각 지방이나 개별 지역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전염병, 가축 돌림병, 병충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요. 신기할 정도로 나와요. 우리나라에 작년 올해 지진 많았죠. 여기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언제 그런 지진이 많았습니까? 내가 이따가 사례 연구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별점을 치는지. 요 원리만 알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늘 1시간 반, 강의 들으면 이게 다라고요.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 정보는 인터넷에 내가 다 올려놨는데 더 이상 공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대신 여기 나오면은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제가 갖고 있는 거를 가르쳐 드리면은 속도가 10배 빨라집니다. 그러고 싶으면은 나오시면 됩니다. 자, 여사까지 했죠? 이제 그 다음에 그 여사님 옆에 보면은 요 4개의 별로 되어 있는 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어관이라고 하는데 임금을 모시는 81명의 후궁의 성이다. 81명. 천부경 80일자. 그 다음에 치우천왕의 부장들의 인원수 몇 명입니까? 81명. 여는 주화사의 아래에 있는데 4개의 노란색 별로 이루어져 있다.
별이 밝으면 총애를 받는 여자가 많게 되고 객성이 침범하면 또 후궁 중에 음모를 꾸미는 이가 있고 혜성 또는 폐성이 침범하면 후궁 중에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이 돼서 주살당하는 자가 생긴다. 요성이 침범하면 후궁 중에 궁 밖으로 나가게 되는 자가 생기는데 일설에는 외국에서 미녀를 진상한다고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후궁과 관련된 이 뭐 여사나 이런 때 이런 내용이 많은 걸로 봐서 우리가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고려시대나 그 이전에 보면은 후궁들이 황후를 막 시기를 해서 뭐 자기가 그냥 황후가 되려고 막 반역을 도모하고 했던 이런 게 궁중의 음모가 진짜 많기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별점 방법이 쓰여져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게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되지. 이 녹화 중이라서 나중에 막걸리 먹으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천주는 여기 보면 언덕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별로. 천주는 오행의 법칙을 세우고 초하루와 거문 및 낮과 밤의 운행을 주관하는 직책이다. 별마다 자기 역할이 정확히 임무가 부여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살짝 지구에 이상징후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일선에는 정치와 교육을 제대로 세우고 도명과 법도를 만드는 부서라고도 한다. 천주는 세상을 바치는 기둥이라는 뜻이죠. 음양과 사시의 조화에 힘쓰는 상공에 해당하는 벼슬이다. 그래서 태미원의 삼태성을 천주라고도 한다. 이게 박재성의 구도지에 보면은 바로 금척이 이 삼태성을 닮은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별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태미원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상공은 이 뒤편에서 상공 별자리 설명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5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별이 밝고 바르면 기란이 백성이 편안하고 음양이 조화롭게 되지만 이 반대의 경우에는 책략이 음양의 흐름과 차이가 있게 된다. 시간의 흐름이 어리걸어진다는 뜻인데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죠. 객성이 침범하면은 중국 안에 도적의 무리가 생긴다. 뭐 황금적이나 이럴 때 혹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성 또는 폐성이 중국이라고 하면 어디를 기다립니까? 예? 지금 중국이라고 하면 그냥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 중국은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지금 중국이라는 순결가 안 돼요. 그래서 해성 또는 폐성이 침범하면 종묘가 불안하게 되고 임금에게 근심이 생기면서 일설에는 상공에게 근심이 생긴다고도 한다. 하여튼 해성하고 폐성, 우리가 헨리해성 막 꼬리 달리면 뭐 신기하다고 보고 하는데 그게 간척되는 해는 진짜 조심해야 돼.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우리 무지개가 떴을 경우에 서양에서는 굉장히 신비로운 무지개를 은하수의 서양에서는 비교를 해요. 그 은하수를 타고 올라가면 그 위에 이제 뭐 예수가 있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북극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태양의 전기를 가리는 안 좋은 기운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동양과 서양이 좀 사고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과 행하는 입장의 차이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리는 여기 천일, 태일 요 옆에 천일 위에 보면은 대리라고 음덕 바로 우측에 2개로 된 별, 북극 오성 바로 아래에 있죠. 제가 한 25년 전에 제가 직장에 대리를 했는데 대리가 여기서 왔을 줄은 대리는 옥을 판결하는 관리인이 형벌을 평등하게 하고 형량을 판단하는 요 오늘로 보면은 법무부가 되겠죠. 법무부가 됐고 우리나라 가지면은 이 형방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대리는 추나 추동관 중에 추관에 해당하는 여로 벼슬로 형벌을 주관하는 관리이다. 이거 보세요. 2개의 짙은 검은색인데 오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색. 까마귀 날개 색깔인데
아니, 깜깜한 밤에 밝게 빛나는 별도 보기가 힘든데 그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적이 오른쪽에 있다. 이거를 보려면은 굉장히 하여튼 이렇게 그걸 오랫동안 관측해서 계속 본 사람 눈에나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별점 보는 방법, 별이 밝으면 형벌과 법이 평등하게 집행되고 이게 밝지 못하면 원함과 잔혹함이 심하게 되면 요즘으로 따지면 뭐 적폐 뭐 이런 거겠죠. 그냥 갖다가 그냥 걸리면은 바로다. 객성 침범, 기한 신하가 옥회에 갇힌다. 객성이 머무르면 형벌에 원통한 사람이 많게 되며 옥사의 판결이 지체되고 혹 형벌을 주는 관리가 쫓겨나기도 한다. 쉽게 얘기하면 개판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어떤 경우 뭐 폭정, 그 다음에 1인 독재 뭐 이런 형태를 띌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겠죠. 해선빈 유성 침범, 옥을 맡은 관리에게 근심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구진입니다. 이 구진은 북극 5성 4부 좌측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진은 후궁이니 그 곁을 감싸고 있으니까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제의 정비이며 태제가 거처하는 궁궐에 해당한다. 혹은 여섭 장군을 주관하고 혹은 상공 또는 삼사를 맡으니 만물의 의미가 된다. 구진은 사부 위에 있는데 6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고 6별이 가까이 있는 것은 6 후궁이 조화로움을 상징한다. 그 끝에 큰 별이 원비이고 나머지 별들은 원비가 아닌 서척이니 북극에 있는 여섯 보필과 같은 역할이다. 요 6개 별 중에 제일 끝에 있는 것이 6별이 가까이 있는 것이 6 후궁의 조화로움을 상징하는데 그 끝에 큰 별이 원비고 요놈을 얘기하겠죠. 나머지는 서척이다. 별점 보는 방법.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이게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별의 색깔이 심히 밝아지지 않으면 좋고 밝으면 항우의 행실이 장안악해진다. 별이 성해지면 보필하는 자가 강해지고 임금이 충관을 듣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앤머리 송사를 하게 되겠죠. 아첨하는 사람이 측근으로 있으면 벌이 보이지 않는다. 간신에게 넘어가면은 객성이 들어오고 색이 풀으면서 흰색을 띠면 띈다. 장군에게 우환이 생기고 희어지면 장군을 다시 세우게 되고 붉으면서 검은색을 띠면 장군이 죽게 된다. 색깔 변화에 따라서 진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연 별자리 하나하나는 천문관들이 일일이 다 관측을 했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객성이 나가고 색깔이 붉어지면 전쟁에서 공을 세우게 되고 머무르면 후궁을 시켜 모반을 깨한다. 떠도로 별이 들어오면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겨요. 해성침범, 후궁 중에 모반하는 자가 생기고 가까운 신하에게 오한이 생기고 요성침범, 임금을 핍박하게 됩니다. 제가 스텔라리움이라고 하는 별 프로그램을 이렇게 1년치를 미리 돌려보고 또 그 월 바로 직전에는 별자리 이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는 다시 또 세밀하게 또 별점을 내가 보는, 이렇게 스텔라 프로그램 돌려서 별점을 이렇게 보는데, 과거에는 이것을 전문가들이 다 눈으로 보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관측을 통한 경험칙들이 누적이 돼서 아마 이런 천문 서적이 이 자료가 모아진 거 아닌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미래의 별이 어떻게 된다는 것 같이 예상을 했어요. 지금까지 컴퓨터도 없는데. 근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건 좀 신비롭기도 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아니지만 고대에 했던 천문을 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영성이 좀 밝거나 남들보다
좀 뛰어나신 분들이 저 별자리 보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조선 왕조실록을 보니까 직급이 그렇게 또 높은 직급은 또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65명을 5교대로 돌렸다는 게, 야, 참 세종대왕은 참 대단하셨던 분 아닌가. 근데 조선 왕조실록 보면 세종은 상군은 아니거든요. 너무 잘못 알려져가지고. 그 다음에 육갑. 우리가 뭐 육갑하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원이 여기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육갑은 여기 보시면은 6개로 되어 있죠. 구진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육갑은 문음과 관련이 있는 별로 음과 양을 나누어 맞고 사계절과 24절기를 기록함으로써 정치와 교육을 베풀고 농사하는 때를 짐작시키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별자리입니다. 오제자의 아래에 있는데 6개의 별이 정육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절기에 따라서 농사 짓고,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양장하고. 근데 그런 것을 총괄하는 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이 밝으면 음양이 조화로, 별이 밝지 않으면 추위와 더위의 절기가 바뀌고, 이게 별이 밝으면 음양이 조화로우면 당연히 추나 추등이 사계절이 정확하게 돌아가서 절기에 맞는 농사가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얼그러졌다. 별이 밝지 않으면 추위와 더위의 절기가 바뀌고, 별이 없어지면 홍수와 가뭄이 때를 가리지 않고 든다. 그래서 이 6개 별은 굉장히 백성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별이었다. 객성이 침범하면 육갑별 색깔이 붉어지면 가뭄이 되고, 검은색이 되면 홍수가 나고, 흰색이 되면 사람에게 질병이 많이 된다고. 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 별 색깔이 저렇게도 많이 변하는지는. 근데 이거는 틀림없이 경험칙일 거다.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별이다. 해성 또는 폐성이 침범하면 황후에게서 정령이 나가게 된다. 황후의 명이 그 다음에 유성 침범, 홍수 및 가뭄이 들고 술사들이 주사를 당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은 지금 보면은 뭐 무당이겠죠. 무당 또는 오늘날 종교 하시는 지도자분들도 술사에 해당된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왕. 여기 보시면은 요 천왕이 여기 그 북극 5성 구진 바로 위에 보면은 여기 육각 바로 우측에 한 개의 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 개 별로 돼 있죠. 천왕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천왕을 태제라고 하니 그 신을 요백보라고 부른다. 주로 뭇 영혼들을 다스리고 만가지 깃털이 되는 신을 다스려서 일을 도모한다. 뭡니까? 조상신 모시는 별자리예요. 조상신 모시는 별자리. 그래서 자미원 별자리에 요 별을 자미원 별자리에 가장 중요한 대장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뭐 옥황상제라 그러고 뭐 얘기를 하는데, 자미원의 주인은 북극성입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단지 천왕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로 문 영혼들을 다스리고 만가지 깃털이 되는 신을 다스려서 일을 도모한다. 북극성을 보좌하는데 조상신을 모시는 바로 역할을 하는 별이다. 그래서 사망 중에 천왕신은 천왕태제가 되었고 지왕신은 천일이 되었으며, 어디 있어요? 천일, 태일이 여기 있죠? 천일, 태일, 별이 두 개 있는 요거. 요 천왕, 천일, 태일, 요 세 가지 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지왕신은 천일이 되었으며 인왕신은 태일이 되었다고 한다. 천일과 태일이 천왕태제를 받들어 일을 도모하되, 천일은 만물을 품어서 기르고 태일은 바람, 비, 홍수, 가뭄, 전쟁, 혁명, 기아, 역질 등 재해를 주관한다고 한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천황은 제가 볼 때 오늘날 국무총리 정도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국무조정실장 뭐 이렇게. 천황은 고진과 화계 사이에 있는데 한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개의 별로. 별점 보는 방법. 평상시에는 극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천왕별이 보이면 재앙이 생긴다. 왜요? 국무총리가 왕보다 나아지면은 당연히 이 나라 꼴이 안 되겠죠. 객성 침범. 보십시오. 그냥 비서실장이 왕보다 더 나아지니까 개판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겠죠. 객성 침범. 옛 것을 없애고 새로운 제도를 베푼다. 폐성 또는 폐성 침범. 대신이 반란을 일으킨다. 요성 침범. 나라에 우환이 생긴다. 그래서 이 천왕별은 이 국가의 사직을 어떻게 보면은 조상 그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우리 역사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오제내자. 오제자라고 해서 천왕 옆에 보면 이렇게 5개 별로 되어 있는 별입니다. 오제내자는 부의 상으로 대거단에 갖추어 놓고 쓰는 것이다. 부의. 붉은 비단에 자루가 없는 도끼 모양을 선호한 만든 병풍으로 천자가 제호를 말할 때 등 뒤에 치고 남쪽을 향해 앉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최후천왕도 항상 이 부월도를 갖고 다녔죠. 그러니까 중국 영화에 보는 중국 드라마 보면은 왕이 등극을 할 때는 항상 뒷배경에 보면은 이렇게 도철문에다가 이 도끼 두 개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삿된 기운을 떨쳐내고 또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자미원의 북극성의 혹시 상징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치우천왕이 그 전기를 이어받아서 그 촛불투구에다가 이 도끼로 상징되는 묘족들이 그 형상을 이 묘사해서 복원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점 보는 방법. 별이 밝고 형상이 바르면 길하고 변동하면 흉하게 된다. 객성이 중앙의 자리를 침범하면 대신이 임금을 범하게 되고 폐성 또는 폐성이 침범하면 백성이 기근을 겪으며 대신이 근심하고 3년 동안 병난이 일어난다. 가끔 여기 청년초를 보도보면은 이렇게 연수를 특정을 이렇게 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도대체가 나중에 뭐 혹시 이런 일이 생길 때 제가 한번 검증도 한번 해보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닌가. 요성이 침범하면 병난이 일어나고 신하가 모반을 하고 나가면 신하를 주살하여 죽이는 일이 생긴다. 세종대왕은 매일 아침 이걸 보고를 받고 미리 징후를 알고 대처를 했다. 화계, 요겁니다. 이렇게 펼쳐져, 우산살처럼 펼쳐져 있죠. 화계는 문운을 주관하는 별로 태제의 자리를 듣고 가리는 데 쓰는 것이다. 천왕 태제, 요 북극성, 여기를 가리는. 화계는 천왕 태제 위에 있는데 7개 별이 우산을 바짝 펴면서 걸려있다. 별이 밝고 바르면 길하고 기울어지고 움직이면 흉하다. 백성이 침범하면 왕실에 근심이 생기고 병난이 일어난다. 이거 병풍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뚫고 뭐가 들어오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폐성 또는 폐성이 침범을 했다. 그러면 뭐라고요? 병난이 일어나고 나라의 정권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 북방 쪽에서 내려오는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성이 침범하면 병난이 궁궐 안에서 일어나나 사면에서 또 풀어준다. 참 희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해준다는 얘기죠. 요성이 화계를 관통하면 상공에게 재앙이 있게 된다. 상공별은 요 아래쪽에 있어요. 상공이 굉장히 중요한 별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사.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펼쳐져 있는데 이거는 사신의 숙소가 되니 주로 북쪽 사신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일을 맡는다. 객성이 침범하면 중국에 근심이 생기고
또는 일설에는 간사한 사신을 막아야 한다고도 하고 또 일설에는 북쪽 땅에서 병난이 일어나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기순자가 생기는 거예요.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왕족들이 뭐 기순이 오거나 이런 얘기겠죠. 해성 또는 폐성이 침범 또는 머무르면 북쪽에 병난이 일어난다고도 한다. 외곽 수비가 뚫리면은 궁궐이 시끄러워지는 건 당연하겠죠. 나라에. 4개. 여기 보시면요. 여기 우추 바깥에 북두 칠성 이 지극성이 있는 바로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별. 담장 밖에 나와 있죠. 담장 밖에 나와 있는 건 뭐겠습니까? 정원이겠죠, 당연히. 4개는 천왕의 뜰이다. 일설의 상제의 행문간의 안뜰이라고도 한다. 4개는 우자미원 밖 오른쪽으로 6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별이 밝으면 좋고 기울어지거나 움직이면 흉하고 해성, 폐성, 객성, 유성 중에 하나가 침범하면 임금이 피난하는 상이다.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 이것은 좌자미연 끝에 오제자 옆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천주는 성대한 음식을 주관하며 음식을 궁궐에서 만들지 않고 바깥에서 만들어서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천자와 백관의 주방이다. 천주가 보이면 기라고 보이지 않으면 흉하며 없어지면 기근이 든다. 뭐 당연한 이치겠죠. 백성 또는 유성이 침범하면 기근이 든다. 백성들이 진상품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겠죠. 팔곡. 굉장히 중요한 별자리입니다. 우자미원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긴 게 이게 뭐 이렇게 마른 모에다가 이렇게 뭐 끈이 하나 달려 있는 것 같죠. 팔곡은 그 해의 풍년 또는 흉년을 주관한다. 농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8가지. 첫 번째 별은 벼. 첫 번째 별은 또 벼, 도. 여기 있죠. 두 번째 별은 기장, 서. 세 번째 별은 보리, 대맥. 네 번째 별은 밀, 소맥. 그건 제가 자료에다 담았죠. 자료 있죠. 네. 다섯 번째 별은 콩, 대두. 여섯 번째 별은 팥, 소두. 일곱 번째 별은 조, 속. 여덟 번째 별은 삼, 마자를 주관한다. 그래서 우리가 천재 지낼 때, 요 종류대로 이렇게 상에 곡식을 올리고 천재를 지내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연유가 된 겁니다. 근데 본래 천재 지낼 때는 아까 제가 그 천하기몰이라고 해서 은하수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냥 우리의 천재 개념은 근본을 알면은 된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은하수를 상징하는 정한수 한 그릇, 그 은하수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치성을 드리면은 그것이 가장 소박하고 가장 정성을 들여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대로 갈수록 자꾸 이것을 초과해서 올린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북극성에 계신 마고 삼촌님은 그걸 절대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진솔한 마음, 지극 정성을 원하는 거죠. 팔곡은 4개 위쪽에 있는데 8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아까 그 정원이라고 그랬죠. 그 위쪽. 별점 보는 반면 별이 밝으면 모든 곡식이 다 잘 되고 어두움은 영월지를 않는다. 한 개의 별이 없어지면 한 가지 곡식이 흉년이 된다. 야, 참 기가 막히는 얘기 아닙니까? 요 별자리만 1년 내에 보고 있으면 그 해에 어떤 곡식이 잘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 씨앗 뿌릴 때 이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해야죠, 관측을. 8개의 별이 보이지 않으면 크게 기근이 든다. 당연한 이치겠죠. 객성이 침범하면 곡식이 풍기를 일으키고 해성이 침범하면 홍수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팔굽 별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좌측 자면 담장 밖에 이렇게 천봉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로 된 게 있어요. 천봉은 문을 주관하는 별로 천자의 성봉장이다. 담장 밖에서 외곽 수비대로 있는데 우리로 뭐 군에 있을 때로 따지면 뭐 5분 대기죠. 기동 타격대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분쟁 및 형벌과 병사들을 감추어 유사시를 대비하는 일을 맡고, 맞죠? 또한 어려움을 막음으로써 비상시에 대비하는 일을 한다. 여기 봉부로 나오는데 북채 봉자로 전고 전쟁터의 군사를 지을 때 북을 두드리는 북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동 타격대가 맞습니다. 한 별이 보이지 않으면 그 해당하는 나라에 병난이 일어나고, 별이 밝으면 근심이 생기고 별이 미세하면 기라다. 객성이 침범하면 병난으로 인해 많은 병사들이 죽고, 해성이 머무르면 전쟁이 나고, 유성이 침범하면 제어들끼리 전쟁을 많이 하게 된다. 이게 우주를 주관하는 북극성에 침이 되기 때문에 전쟁의 규모도 좀 크게 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상. 천상을 잠을 자는 침소가 있는 집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고 또 잔치를 벌이는 곳이다. 천상은 좌추 아래. 좌추. 이게 좌추 우추입니다. 그 아래 이렇게 보면은 천상이라고 별이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도 6개. 6개의 짙은 검은색. 이것도 5색의 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뒤에 가면은 여기 흑색으로 되어 있다. 이런 또 표시가 있어요. 별점 보는 방법. 요 별이 바라고 크면 길하고 임금에게 경사가 있으며 별자리가 기울어지면 임금이 직위를 잃게 됐다. 임금에게 경사가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태자가 태어나나? 아니면은 예쁜 후궁을 다시 드리나? 객성 침범. 자객이 발생하고 혹은 내시에게 우환이 생긴다. 해성, 패성, 임금에게 근심이 생기고 대신이 지위를 잃는다. 요렇게 객성, 해성, 패성, 유성, 요거는 요 구성이 똑같죠? 근데 별점 치는 방법만 다르다. 황후 또는 왕비가 반역을 꾀하여 여자 임금이 서게 되거나 혹은 임금이 바뀌게 된다. 유성이 여기를 침범을 하게 된다. 여자 임금이 서게 된다. 내주. 요 내주는 천일태일 바로 우측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주는 6궁궐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 또는 황후나 후궁 등 태자 등이 잔치를 벌이며 먹는 일을 맡게 된다. 여기 말고 요 위쪽에도 하나가 주방이 있었죠. 그거는 북극성을 직접 보좌하는 주방입니다. 요거는 태자, 후궁 뭐 이런 것을 주관하는 주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해성과 패성 또는 유성이 침범했다. 어떻게 돼요? 음식에 독에 있게 되니 미리 징후를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게 있으면 일단 여기 다 끌어다가 쫓아야 되겠죠. 동락해서 독살 당하기 전에. 중국 시진핑과 우리는 뭐 영부인이네 그러죠. 거기 보면은 항상 영부인은 독살설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시진핑은 벌써 뭐 암살 위험을 뭐 20번을 넘겼다고 그러는데, 일본이나 중국은요, 틀림없이 천문을 참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누가 코치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이거 강의하는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없는 것 같아. 미군들이 전쟁을 할 때 절대 그냥 전쟁 안 합니다. 철저하게 천문 따라갑니다. 철저하게 천문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복원해야죠. 우리께 있는데 복원해야죠. 여기 계신 분들이 별자리 하나씩 맡아가지고 카톡에다 올려요. 이상 징후가 보이면은 저 별이 이게 갑자기 까마귀 색깔로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올리면 제가 얼른 전파를 할 테니까 저 혼자 이거 다 못 봅니다. 이걸 어떻게 다 봅니까 이거를. 문창! 굉장히 중요한 별자리입니다.
문창을 호를 쓰신 분이 있어요? 문창 우리 중시조가 문창을 그러세요? 네. 이게 보세요. 문창은 요게 그 천일과 태일, 북두 칠성, 상공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별로 되어 있어요. 7개 별로 되어 있는데 문창은 하늘의 6부서이니 주로 하늘의 법도를 총체적으로 계획한다. 하늘의 법도를. 첫째 별은 상장 또는 대장이니 군대를 잘 이끌고 노력으로 위험을 보인다. 그러니까 군 계급 체계가 다 여기서 온 거예요. 천문 별자리에서 온 거라고. 두 번째 별은 차장 또는 상서이니 좌우의 신하를 바라게 한다. 뭐 무슨 차장들이 많죠. 뭐 국정원 부호 제1차장, 제2차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별은 귀상 또는 태상이니 문서를 잘 다스린다. 네 번째 별은 사록, 사종, 사예이니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선지시키는 일을 한다. 다섯 번째 별은 사명, 사계, 태사이니 허물을 짓지 못하도록 한다. 여섯째 별은 사고, 대리이니 보물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을 한다. 이게 뭡니까? 앞에 있는 각계의 별들은 그것을 담당하는 수장들이고 요것은 정부 부처의 실무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로 본다면 정부 종합청사가 그냥 보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별이 밝고 윤택이 있으며 크고 작은 별들이 가지런하면 상스러운 조짐이 모여들고 온 세상이 평안해지고 색깔이 푸르고 검으면서 미세하면 괴로움이 많게 됩니다. 푸르고 검으면서 미세하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별자리를 참 매일 보면은 저런 게 구분이 가겠죠. 요동을 하면서 자리를 옮기면 대신에게 근심이 생긴다. 일설에 별이 움직이면 상공이 주사를 당하게 되고 황후가 죽는다고 하니 재앙과 복을 점치는 것이 상공별과 같다. 금성 또는 화성이 머무르거나 침범하면 병난이 일어난다. 특히 화성하고 금성은 모조리 다 병난하고 관련이 있어요. 객성이 머무르는 대신 반란, 해성 또는 폐성이 침범하면 큰 난리가 나고 유성이 침범하면 궁궐 안에서 난리가 난다. 문창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태종. 요거는 간단합니다. 요 문창 아래 한 개의 별로 있어요. 황제의 인척이다. 문창 아래에 있는데 한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고, 별이 보이지 않으면 근심이 생기고, 객성이나 해성 또는 유성이 침범하면 황제의 인척이 다치고 죽는 조짐이다. 여기 북극성에 계신 마고 삼신님의 인척들이니까. 천례. 그 옆에 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천례는 기인을 가두는 감옥이니 주로 허물을 짓거나 싸나운 행동을 막는 일을 한다. 요게 생긴 감옥 같죠? 천례는 태전의 왼쪽에 있는 6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달무리가 지면서 들어오면 도적이 많게 되고, 이게 가둘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달무리가 지면서 들어오면. 화성 침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서로를 잡아먹게 되면 국가가 전쟁에서 패한다. 야,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중국에 전쟁 일어나면은 인육도 먹었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성도는 목성이 머무르면 나라 안에 범법자가 많이 감옥과 관련된 거니까. 객성도는 해성이 침범하면 상공이 옥에 갇히게 되거나 혹은 장군 또는 재상에 우환이 생긴다. 요성 침범하면은 희한하게 이게 요성 침범하면 이거 허물어서 그런 거야. 3년령이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상공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공 별자리가 북두칠성 앞뒤로 이렇게 두 개 있어요. 6개 별로 되어 있어요. 뒤에서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태양수는 요 바로 아래에 있어요. 한 개의 별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 또는 대신의 상이다. 주로 무력의 방비를 베풀고 준비해 예상치 못한 일을 경계한다. 여기 뭐 수도방위 사령관이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수도를 지키는 어떤 그 장소에 바로 남문에 떨어져서 지키는 역할을 하죠. 평상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병난이 일어난다. 별이 밝으면 길하고 어두우면 흉하며 자리를 옮기면 대신이 주설된다. 객석이나 혜성 또는 폐성이 침범하면 정권이 바뀌고 장군 또는 재상에게 근심이 생기며 병난이 일어난다. 자, 29번 새. 요거는 이렇게 태양수 위에 4개의 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는 거세를 당한 사람은 뭡니까? 내시입니다. 걸밖에 거주를 하죠. 임금의 명령을 널리 펴는 일을 도우니 안에서 항상 시중을 드는 내시이다. 별이 밝지 않으면 길하고 별이 밝으면 내시가 권력을 전달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신하 별은 밝으면 안 좋습니다. 항상 북극 오성이 밝게 빛나야지 그 나라의 태평성입니다. 상, 그 옆에 새 옆에 상이라고 있죠. 상은 백관을 총괄하여 여러 일을 다스리고 나라 안의 법도를 담당하여 임금을 복벌하는 일을 한다. 이거 뭐 우리로 따지면은 형벌과 관련된 겁니다. 별이 밝으면 길하고 어두우면 흉하며 별이 없어지면 재상이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 요 글 밖에 자미연 별자리 밖에 있는 별들의 역할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축소되어 있습니다. 한정적인 임무만 담당하는. 그 다음에 상공. 요 남문 아래, 천일페일 아래, 북두칠성의 좌우에 이렇게 3개의 별로 말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상공은 자미안 아래 둘이 있는데 북두칠성 자루 왼쪽에 있는 것이 태위, 사도, 사공의 상이고 북두칠성 계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삼사. 여기 삼사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두가 임금의 덕을 널리 베풀고 칠정을 조화롭게 하며 음양을 조화롭게 하는 관직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정부의 각 부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조율하는 별자리입니다. 상권 분립으로 우리가 행정, 입법, 사법이 나눠져 있다는데 그 세 개를 조화롭게 잘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별자리 아닌가. 그래서 상공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미원에는 셋씩 이루어진 별이 2쌍이므로 6별이 되고 태미원의 삼능성은 둘씩 짝을 이루어 세쌍이므로 역시 6별이 된다. 이게 별점 치는 게 같아. 태미원의 별자리하고. 문창의 위에 있는 것을 삼사라고 하고 상공인데 북두의 아래 상의 왼쪽에 있는 것을 요거를 상공이라고 한다. 별점 보는 방법. 별이 자리를 옮기면 불길하고 한 별이 없어지면 천하가 위태로우며 정부 국정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휩쓸려가지고. 두 별이 없어지면 천하의 난리가 나며 세 별이 보이지 않으면 천하가 큰 혼란에 빠져든다. 객성이 침범하면 상공에 근심이 생기고 혜성이나 폐성, 유성이 침범하면 상공이 죽게 되는데 이러면은 정부 기능이 굉장히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나라가 제 기능을 못한다. 그 상공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2번 현과, 북두칠성 끝에 있어요. 꼬리별에. 현과는 청과라고 부르는데 주로 북방을 맞는다. 한 개의 주홍색 별인데 북두 자루 끝에 있다. 별빛의 끝이 뿔같이 까끌하기가 일거나 동요하면 북쪽에서 병난이 일어난다. 항상 요 별에 이렇게 까끌하기가 이러면은 무슨 병난 또는 우한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객성이 머무르거나 혜성이나 폐성 또는 유성이 침범하면 북쪽 나라의 병사들이 패배하고. 이게 고병이라 그러는데 이게 동쪽 오랑캐라는 뜻인데 북쪽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이쪽 북쪽에 있었는 흉노족 뭐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천리 여기 보시면은 북두 칠성 머리별 아래에 있어요.
천리는 기인을 가두는 과목이다. 천리는 주로 고관들의 과목이고, 요 안에 있는 것은 광족들의 과목이다. 별도 관리했다. 4개의 짙은 검은색, 오색별로 이루어졌는데 북두성의 괴야 안에 있다. 요 천리가 여기 있죠. 별이 밝고 요동치거나 천리의 별자리 안에 별이 들어가 있으면 기인이 옥에 갇히게 된다.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객성침범, 옥에 갇힌 죄수들이 많아진다. 태성침범, 나라갑이 두려워진다. 뭐 하여튼 정복을 꿈꾸는 인간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창, 무성입니다. 천창은 이렇게 보시면은 북두칠성 오리별 바로 위에 그래 3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창은 무운을 주관하는 별로 일명 천월이라고도 하니 하늘의 무력을 준비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막는 일을 한다. 3개의 붉은 별로, 붉은색 별로 이루어져 있다. 별이 어둡고 작으면 병사들이 패배하고 또 별빛의 것이 또 뿔같이 깎으레기가 일면서 움직이면 병난이 일어난다. 객성, 해성, 묘성이 침범하면 병사들이 기근에 시달린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북두 칠성입니다. 바로 이 북극 5성의 천추별에 계신 마고 삼신님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비서실장입니다. 우주를 지구 관점에서 봤을 때 하루에 한 번씩 좌측으로 회전시키는 실행기관,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실장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28수에게 북극성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이제 원형의 개념으로 봐서 그런데 요 2개를 지극성이라고 하는데 항상 북극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지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이 저기에서 단어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두성은 칠정의 축이 되고 음양의 본원이다. 우리 민족은 왜 그런 생각을 조상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태양으로부터 1의 빛을 받고 북극성으로부터 2의 빛을 받고 북두칠성으로부터 4의 기운을 받는다. 전체를 7의 기운으로 봤을 때 태양에서 오는 것은 1의 기운, 북극성에서 2의 기운, 나머지 4는 북두칠성에서 기운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북두칠성에서 오는 빛의 그 세기가 밝기나 모든 게 강렬한데요. 북두칠성에서 오는 그 빛의 실체를 찾아내기 위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어디입니까? 텍사스인가? 그 사막에 측정기를 갖다 놓고 그 빛의 실체를 지금 찾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기사화가 됐거든요. 우주에서 오는 빛 중에 가장 강력한 기운이 거기서 북두칠성에서 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확인하는 작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그 기사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한가운데를 운행하여 사방을 제한함으로써 28수를 제한하죠. 사실을 바르게 세우고 오행을 균일하게 한다. 또 말하기를 임금의 상인이 호령하는 주체다. 또 제왕의 수레가 된다 하니 운동하는 뜻을 취한 것이다. 북극성의 명령을 행하는 주체랍니다. 칠정의 축이 되고 해와 달 및 오성을 칠정이라고 하는데 북두칠성의 가리킴에 따라 칠정이 움직이므로 북두칠성도 칠정이라고 한다. 그 칠정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28수도 통제하지만 28수에 감찰을 시키는 주체가 바로 북두칠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두칠성 자체를 칠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칠정의 축이 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북두칠성의 자료가 인방을 가리키면 인시가 된다. 또 북두성을 칠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칠정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참고로 그냥 넣은 건데요. 고정수표라는 모용 소정의 무리를 풀어헤치고 북두를 향해서 맹세를 했다. 선인이 말하기를 세간에 이러한 풍속이 있었으니 살펴보면 남두는 사람의 태어남을 주관하고 남두 육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두는 죽음을 간장한다. 그러므로 북두를 향해서 맹세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죽어서 돌아가는 곳이 북두 칠성이라고 칠성반을 깔지만 올 때 어디서 온다고 믿었습니까? 북극성에 계신 마호 삼신님의 그 기운을 받아서 우리는 북두 칠성에서 왔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아명이 응칠입니다. 부모님이 북두 칠성과 북극성에 치성을 들여서 바로 몸에 북두 칠성의 성녀를 받고 태어났다. 그래서 북두 칠성의 응에서 태어난 자식이라 그래서 응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응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하고 있죠. 또 미소 최후 전에 최후가 북극을 향해서 기도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생명을 인정했다고 한다. 우리 역사, 부도지의 역사가 밝혀지면은 종교가 사라집니다. 왜? 그 종교의 시원이 결국은 북극성과 북두 칠성에 있다는 것을 모든 종교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 오래 나가신 분들은 교회 그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 가면은 예수가 7개의 별을 어디 손에 쥐고 이런 대목이 마지막에 나와요. 내가 북두 칠성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북두는 테일의 아래에 있는데 7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요 6번째 별에 보성이 하나 붙어 있고요. 보성에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조만한 별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북두 9성이라고도 합니다. 북두 8성이라고도 하고 북두 7성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 보성에 하나가 또 붙어 있어요. 근데 육안으로 관측이 안 돼요. 그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별을 정이라고 하고 양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 별을 법이라고 하고 음을 담당합니다. 세 번째 별을 영이라고 하고 화를 담당합니다. 네 번째 별을 벌이라고 하고 식을 담당하고 이것을 괴라고 하고 성기라고 합니다. 성기 옥행할 때. 그 다음에 이것을 다섯 번째 별을 살이라고 하고 토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별을 위라고 하고 목을 담당하고 일곱 번째 별을 응이라고 금을 담당하는데 이거를 표라고 하는데 이거를 옥형이라고 합니다. 성기 옥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괴는 첫 번째 별, 괴의 첫 번째 별 정석이라고 하니 하늘이 된다. 주로 양의 덕을 맡으니 천자의 상이고 땅의 12분야로는 진나라에 해당한다. 중국과 대한민국을 28수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를 대당해 놓은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요. 거기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별을 급성이라고 하니 땅이 된다. 하늘과 땅. 주로 음적인 일과 형벌을 주관하는 상호의 상이고 초나라에 해당한다. 요 두 별은 항상 북극성만 쳐다보고 여기에 5배 가는 곳에 북극성이 있으므로 항시 북극성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극성, 가르칠지 북극성의 극, 그래서 지극성이라고 합니다. 지극 정성으로 빌면은 북극성에 계신 마고성신께서 반드시 들어준다. 그래서 지극정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세 번째 별을 영성이라 하니 재난과 해침을 막는다. 사람이 되고 오행으로는 화를 맡으며 양나라에 해당한다. 네 번째 별을 별성이라고 하니 하늘의 이법으로 무도한 것을 치는 일을 한다. 때가 되고 물을 맡으며 술을 맡으며 오나라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별 살성이라고 하니 중앙을 맡아서 사방을 도우며 죄 있는 자를 죽이는 일을 한다. 음이 되고 토를 주관하며 연나라에 해당한다. 여섯 번째 별
위성이라고 하니 하늘의 오곡을 저장하는 창고이다. 자기가 역할하는 별 임무가 다 따로 있죠. 요리되고 목욕을 주관하면 조나라에 해당됩니다. 불가에서 얘기하거나 도교에서 얘기하는 이 별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천문요초에 세종께서 보신 별의 이름은 요걸로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후대에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보자 해서 우주를 운행하는 힘의 실체라는 것을 각 종교들이 차용해 가서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붙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곱 번째 별을 음성이라고 하니 병사에 관한 일을 맡는다. 성이 되고 금을 주관하며 제나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별을 개라고 하니 개는 성기가 되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째 별을 표라고 하니 이는 옥형이 된다. 그래서 성기 옥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것을 북두칠성이라고 하는데 요 동양에서는 북두칠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성까지 포함해서 북두팔성이라고도 하고 그 작은 별 하나 달린 것까지 해서 북두구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는 다 같은 개념이다. 그것도 기억을 하세요. 그 작은 게 계양성입니까? 네? 계양성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여기에 설명이 없어요. 그 구성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보성만 나옵니다. 별점 보는 방면. 이 일곱 병을 칠정이라고 하니 별이 밝으면 그 해당하는 나라가 번창하고 밝지 못하면 해당하는 나라에 재앙이 있다. 그러니 북두칠성에 비는 거죠. 제가 본명일이라 근본보자에 밝은 명자 본명일이라고 제가 있다 그랬죠. 그게 지구하고 북두칠성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게 한 해 5일씩가 있어요. 그 제가 날짜를 보러 안 가지고 왔는데 그때 기도를 북두칠성을 기도를 하면은 칠성신이 지상으로 내려왔다가 기특해서 반드시 들어주는 날이라고 기도 무지 많이 했습니다. 이제 들어주실 때도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천자가 정묘에 공선하지 않아서 귀신 조상을 공경하지 않으면 개의 첫 번째 별이 밝지 않거나 색깔이 변한다. 조상 모시는 걸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온 천성민족의 별 더군다나 더 잘해요. 만약에 궁궐을 넓게 짓기로 망령대의 상이나 구릉을 개척하면 두 번째 별이 밝지 않거나 색깔이 변한다. 쓸데없이 토목사업을 하고 백성들을 핍박시키면 이 별 색깔이 딱 바뀐다는 겁니다. 그거 그대로 방치하면 왕이나 왕실에 재앙이 옵니다. 만약에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서 정벌의 백성을 자주 동원하면 세 번째 별이 밝지 않거나 색깔이 변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역을 도모하겠죠. 병사들이. 만약에 호령하는 것이 사시에 어긋나서 천도를 밝히지 못하면 네 번째 별이 밝지 않거나 색깔이 변한다. 만약에 바른 음악을 피하고 엄탕한 소리 듣기에 힘쓴다면 다섯 번째 별이 밝지 않거나 색깔이 변한다. 만약에 농사 짓고 누에치 양잠하는 것을 권하지 않아서 농사나 길쌈에 힘쓰지 않으며 법을 어렵게 하고 형별을 남용하고 의진 사람을 관직에서 물러나게 정치를 잘못하면 여섯 번째 별이 밝지 않거나 색깔이 변한다. 인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삼라만상의 모든 일들이 다 들어가 있죠. 북두칠성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방을 오리만지지 않아서 변방 국가들과 중국이 불안해지면 일곱 번째 별이 밝지 않거나 색깔이 변한다. 조선시대에는 항상 상대하는 게 사실은 중국 관계였으니까. 북두성의 곁에 별이 많으면 평안해지고 북두성 근처에 북두성에 별이 적으면 사람들이 윗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통보하면 좋다. 자, 북두칠성에 병난이 일어나 달이 침범하면 병난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대사명령이 내린다. 별이 북두성을 거스르면 임금이 위태하게 되고 해성이 침범하면 임금이 바뀌고 유성이 침범하면 외적의 침입이 있고 객성이 침범하면 병난이 일어나고 오성이 침범하면 중국에 난리가 일어나 임금이 바뀌게 된다. 햇무리 또는 달무리가 고리처럼 북두성을 둘러싸거나 햇무리나 달무리가
달무리가 지고 북두성이 흔들리며 움직이면 병난이 일어난다. 우리가 달무리 지면은 야 보기 좋다 그러고